김영숙의 사무실에서 노크 소리가 울렸다. 63세의 그녀는 책상 위에 쌓여 있는 서류 더미에서 고개를 들었다. 흰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성공한 여성 사업가의 위엄이 여전히 묻어났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비서인 박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회장님, 민호님께서 방금 전화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황제 레스토랑에서 서지원 씨 가족과 만나고 싶다고 하시네요. 영숙은 살짝 한숨을 쉬었다. 서지원 그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다. 그녀의 아들인 성공한 변호사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민호에게 엄마가 간다고 전해줘요. 그날 저녁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영숙은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들어섰다. 멀리서 그녀는 아들이 화려한 빨간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맞은편에는 오만한 표정의 중년, 여성, 서지원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엄마, 민호가 일어서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영숙은 서지원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다가갔다. 젊은 여자는 아름다웠지만 그 커다란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계산적이고 차가운 빛을 발견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 서지원이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달콤해서 가식적으로 들렸다.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서지원의 어머니인 박현주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영숙 씨는 아직도 직접 가게에서 일하시나요? 작은 가게라도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을 텐데요. 영숙은 그 말 속에 담긴 날카로운 비난을 느꼈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아니,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그녀의 작은 가게가 한국의 유명한 다이아몬드 그룹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엄마, 민호가 불편한 듯 말을 꺼냈다. 괜찮아, 아들아. 영숙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엄마는 내일이 자랑스러워. 저녁 식사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서지원은 계속해서 비싼 명품들을 언급했고 그녀의 어머니는 영숙의 출신에 대해 비꼬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식사가 끝날 무렵 영숙은 일부러 휴대폰을 테이블에 두고 왔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화장실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잘했어. 박현주의 승리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그 바보가 내 말을 다 믿더라. 몇 달만 더 있으면. 알아요, 엄마. 서지원이 킥킥 웃었다. 결혼하고 나면 재산 위임장에 서명하게 할 거예요. 그 멍청이는 쉽게 넘어올 거예요. 영숙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날 밤 김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귀에는 화장실에서 들은 대화만이 울려 퍼졌다. 서지원과 그녀의 어머니의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마음을 찢어놓았다. 민호야. 그녀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그녀의 아들, 그녀의 전부인 아들이 사기꾼의 덫에 걸려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그녀의 사무실 창문으로 서울의 아침 햇살이 비춰들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어린 민호가 법대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이봐요. 박 비서. 그녀가 인터폰을 눌렀다. 네, 회장님. 제가 신뢰할 만한 사설 탐정을 소개받고 싶은데요. 비밀이 보장되는 사람으로요. 잠시 후 최정직이라는 중년의 사설 탐정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경찰 출신다운 관찰력이 느껴졌다. 서지원이라는 여자의 과거를 조사해 주세요. 특히 그녀의 이전 연애사와 재정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최정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사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괜찮아요. 꼼꼼히 조사해 주세요. 그날 저녁 민호가 그녀의 집을 찾아왔다. 엄마, 지원이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영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래, 언제부터 그렇게 됐니? 어제요. 지원이가 너무 좋아요. 엄마, 그녀는 완벽해요. 영숙은 아들의 눈빛에서 순수한 사랑을 보았다. 그것이 더 가슴 아팠다. 민호야, 혹시 지원이가 너한테 뭔가를 요구한 적 있니? 예를 들어 재정적인 것이라든가.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지원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도 보셨잖아요. 얼마나 착하고. 그래, 미안하다.
영숙은 한숨을 삼켰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다음 날 최정직에게서 첫 보고가 왔다. 서지원은 이전에도 2번의 약혼 이력이 있었다. 둘 다 부유한 남자들이었고 결혼 직전에 파혼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은 모두 거액의 사업 투자금을 잃었다. 영숙의 손이 떨렸다. 증거가 필요했다. 확실한 증거가. 그녀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계획을 세웠다. 첫째, 서지원의 전 약혼자들을 만나야 했다. 둘째, 그녀의 재정 상태를 더 자세히 조사해야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호를 설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다. 어머니, 새벽녘 창밖을 바라보며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20년 전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다. 영숙아, 내 아들을 지켜라.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너무 많다. 영숙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네, 어머니. 제가 민호를 지킬게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는 알 수 없는 번호라고 떠 있었다. 여보세요? 김영숙 씨?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저는 서지원의 전 약혼자의 여동생입니다.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카페에서 서지원의 전 약혼자의 여동생인 강미래를 만났다. 젊은 여성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다. 제 오빠는 서지원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미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천사처럼 다가왔죠. 하지만 미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서지원이 그녀의 오빠에게 쓴 사랑의 편지들과 함께 위조된 사업 계약서들이었다. 오빠는 지원 씨를 너무 믿었어요. 모든 재산을 투자했죠. 그리고 결혼식 일주일 전 영숙의 손이 커피잔을 꽉 쥐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원 씨가 사라졌어요. 투자금도 회사 주식도 모두 가지고 오빠는 그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했어요.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미래가 쓴웃음을 지었다. 했죠. 하지만 지원 씨는 너무나 교묘하게 일을 처리했어요. 모든 서류가 합법적으로 보였고 오빠가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처럼. 그때 영숙의 전화가 울렸다. 민호였다. 엄마, 주말에 지원이네 가족과 같이 식사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꼭 오셔야 해요. 영숙은 눈을 감았다. 그래, 알았다. 미래는 영숙의 손을 잡았다. 김 회장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면 안 돼요. 다음 날, 최정직이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다. 서지원의 어머니인 박현주도 사기 전과가 있었다. 10년 전 다른 이름으로 투자 사기를 쳤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었다. 영숙은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증거들을 검토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계획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다. 박비서. 그녀가 인터폰을 눌렀다. 내일 아침 일찍 법무팀을 소집해 주세요. 주말 고급 일식집에서의 만찬. 서지원은 평소처럼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비싼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이번 주에 웨딩드레스를 보러 갔어요. 서지원이 기쁜 듯이 말했다. 역시 베라왕이 최고더라고요. 영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가방 속에는 최정직이 찾아낸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다. 민호야. 영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구나. 서지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의 어머니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원 씨. 영숙이 서지원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강태준 씨 기억나세요? 아니면 이승우 씨. 서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민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들어봐, 민호야. 네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영숙은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시간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서지원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영숙은 차분히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것은 강태준 씨의 투자 계약서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승우 씨와의 약혼 당시 서류들. 패턴이 모두 같네요. 민호는 서류들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법률가의 눈으로 보니 모든 것이 명확했다. 교묘하게 숨겨진 함정들, 교묘한 사기의 흔적들.
지원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게 다 무슨 의미야? 민호 오빠. 서지원이 울음을 터뜨렸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누군가가 날 음해하려고. 그만해요. 영숙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강미래 씨가 모든 것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박현주의 전과 기록이었다. 어머님, 혹시 박서연이라는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박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것은 그녀가 10년 전 사용했던 가명이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박현주가 갑자기 테이블을 내리쳤다. 네가 감히 우리를. 경찰이 곧 도착할 거예요. 영숙이 말했다.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을 겁니다. 서지원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그것은 광기 어린 웃음이었다. 그래요, 맞아요. 난 당신 아들의 돈이 목적이었어요. 그녀가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다. 가난하게 자란 당신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돈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민호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민호야. 영숙이 아들에게 다가갔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나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레스토랑을 빠져나갔다. 영숙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서지원과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체념한 듯했다. 하지만 박현주는 마지막까지 도끼를 뿜었다. 너희들이 이긴 것 같지? 하지만 네 아들은 이미 망가졌어. 그의 순수한 사랑을 산산조각 낸 건 바로 너야.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민호에게 가 있었다. 그날 밤 영숙은 아들의 아파트를 찾았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민호야, 엄마야.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민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들어오세요. 아파트 안은 엉망이었다. 술병들이 바닥에 굴러다녔고 서지원과 찍은 사진들이 찢겨져 있었다. 미안해요, 엄마. 민호가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 말씀을 더 일찍 들을 걸. 전 정말 바보였어요. 영숙은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우리 아들. 이제 다 지나갔어. 밤새 모자는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때로는 말없이, 때로는 서로를 위로하며.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이번에는 제가 엄마를 더 이해하고 신뢰할게요. 영숙은 미소를 지었다. 비록 고통스러운 진실이었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6개월이 지났다. 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의 거리를 휩쓸고 있었다. 민호는 피해자 구제센터의 사무실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사건 파일들이 쌓여 있었다. 대부분 투자 사기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었다. 민호 변호사님, 동료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새로운 의뢰인이 오셨어요. 들어온 것은 7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민호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파왔다. 수법이 서지원과 너무나 비슷했다. 그날 밤 영숙의 집을 찾아간 민호는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이었다. 무슨 일입니?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엄마, 오늘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분이 당한 일이 서지원의 수법과 똑같았어요. 알고 보니 서지원의 동생이.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미진. 네. 서지원이 잡혔으니 이번엔 동생이 나선 거예요. 더 교묘하게, 더 치밀하게.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영숙은 최정직을 다시 찾았다. 서미진의 행적을 조사해 주세요. 이번에는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서미진은 이미 수십 명의 노인들에게서 수억 원을 가로챈 상태였다. 엄마, 제가 실패한 것 같아요. 민호가 좌절감에 빠져 말했다.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니야, 민호야.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할 거야. 모자는 함께 계획을 세웠다. 영숙은 자신의 사업 경험을, 민호는 법률 지식을 동원했다. 그들은 함정을 설치했다. 영숙이 직접 피해자로 위장해 서미진에게 접근했다. 저는 요즘 투자할 곳을 찾고 있었어요. 영숙이 서미진을 만나 말했다.
마침 좋은 기회라고 해서 서미진은 영숙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탐욕의 빛이 번쩍였다. 네, 좋은 기회예요. 투자금은 최소 5억. 모든 대화는 녹음되고 있었다. 민호는 경찰과 함께 증거를 수집했다. 마침내 덫이 작동했다. 서미진이 투자금을 받으려는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다. 이럴 순 없어. 서미진이 비명을 질렀다. 당신, 김영숙? 영숙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는 없을 거예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서미진은 광기 어린 눈빛으로 소리쳤다. 언니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지만 그녀의 위협은 공허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다. 그날 밤 영숙과 민호는 한강변을 걸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엄마, 고마워요. 민호가 말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이번에도 실패했을 거예요. 영숙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는 이제 팀이잖아. 그녀가 미소 지었다. 강변의 불빛들이 물결처럼 일렁였다. 새로운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엄마, 내일도 같이 일하실래요? 그래, 우리 아들. 모자는 나란히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6개월이 지났다. 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의 거리를 휩쓸고 있었다. 민호는 피해자 구제센터의 사무실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사건 파일들이 쌓여 있었다. 대부분 투자 사기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었다. 민호 변호사님, 동료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새로운 의뢰인이 오셨어요. 들어온 것은 7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민호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파왔다. 수법이 서지원과 너무나 비슷했다. 그날 밤 영숙의 집을 찾아간 민호는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이었다. 무슨 일입니?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엄마, 오늘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분이 당한 일이 서지원의 수법과 똑같았어요. 알고 보니 서지원의 동생이.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미진. 네. 서지원이 잡혔으니 이번엔 동생이 나선 거예요. 더 교묘하게, 더 치밀하게.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영숙은 최정직을 다시 찾았다. 서미진의 행적을 조사해 주세요. 이번에는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서미진은 이미 수십 명의 노인들에게서 수억 원을 가로챈 상태였다. 엄마, 제가 실패한 것 같아요. 민호가 좌절감에 빠져 말했다.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니야, 민호야.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할 거야. 모자는 함께 계획을 세웠다. 영숙은 자신의 사업 경험을, 민호는 법률 지식을 동원했다. 그들은 함정을 설치했다. 영숙이 직접 피해자로 위장해 서미진에게 접근했다. 저는 요즘 투자할 곳을 찾고 있었어요. 영숙이 서미진을 만나 말했다. 마침 좋은 기회라고 해서 서미진은 영숙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탐욕의 빛이 번쩍였다. 네, 좋은 기회예요. 투자금은 최소 5억. 모든 대화는 녹음되고 있었다. 민호는 경찰과 함께 증거를 수집했다. 마침내 덫이 작동했다. 서미진이 투자금을 받으려는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다. 이럴 순 없어. 서미진이 비명을 질렀다. 당신, 김영숙? 영숙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는 없을 거예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서미진은 광기 어린 눈빛으로 소리쳤다. 언니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지만 그녀의 위협은 공허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다. 그날 밤 영숙과 민호는 한강변을 걸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엄마, 고마워요. 민호가 말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이번에도 실패했을 거예요. 영숙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는 이제 팀이잖아. 그녀가 미소 지었다. 강변의 불빛들이 물결처럼 일렁였다. 새로운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엄마,
내일도 같이 일하실래요? 그래, 우리 아들. 모자는 나란히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교도소 면회실. 서지원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민호가 있었다. 동생의 일은 들었나요? 민호가 조용히 물었다. 서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미진이가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서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전 정말 미쳤었나 봐요. 돈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줄 몰랐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건넸다. 거기에는 여러 개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한편, 영숙은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이사회를 소집해 주세요. 그녀가 박 비서에게 말했다. 이사회실에서 영숙은 놀라운 발표를 했다. 저는 회사 수익의 30%를 피해자 구제 재단 설립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하지만 회장님, 그건 너무 큰 금액입니다. 맞습니다.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번 돈으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 아닐까요? 그날 저녁, 민호가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엄마, 서지원이 모든 정보를 줬어요. 이제 나머지 피해자들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숙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오늘 나도 큰 결정을 했단다. 그녀가 재단 설립 계획을 설명하자 민호의 눈이 빛났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최정직이었다. 큰일입니다. 서미진이 교도소에서 서지원을 만난 뒤 사라졌어요. 그리고 당신들을 위협하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영숙과 민호는 긴장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었다. 다음 날, 수상한 소포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영숙이었다. 사진 뒤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당신의 진짜 정체도 밝혀주겠어요. 김영숙, 아니 오혜정 씨.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것은 그녀가 30년 전에 버린 이름이었다. 엄마, 이게 무슨... 민호가 혼란스러워했다. 앉아라, 민호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게 말해줘야 할 게 있구나. 엄마의 진짜 이야기를. 창밖의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마지막 비밀을 밝힐 시간이었다. 30년 전, 나는 그녀가 입을 열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민호는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도 실망도 없었다. 오직 깊은 이해와 사랑만이 있었다. 말씀해주세요, 엄마. 전 엄마 편이에요. 언제나. 눈이 쌓이는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 30년 전 나는 오혜정이었어.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난한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나 영숙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그녀의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했던 선택들, 그리고 그녀가 김영숙이 되기까지의 과정. 네, 아버지는 내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내 과거를 알고는. 민호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엄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거군요. 그래. 하지만 난 너만은 지키고 싶었어. 너는 내 전부였으니까. 그때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서미진이 서 있었다. 드디어 찾았네요, 오혜정 씨. 그녀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다. 언니가 교도소에서 자살한 건 알고 계시죠?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지원이 죽었다고? 그래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당신 때문에. 서미진이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칼이었다. 미진 씨! 민호가 앞으로 나섰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비켜요. 당신도 그 여자의 아들이잖아요. 저 사기꾼에. 사기꾼이라고요. 영숙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래요. 난 과거에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어요.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가 30년간 모은 돈이에요. 모든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서미진의 손이 떨렸다. 거짓말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엄마는 변했어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서지원 씨도 마지막엔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서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녀가 흐느꼈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미진이를 부탁한다고. 영숙이 다가가 서미진을 안았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날 밤 경찰이 다녀간 후 영숙과 민호는 옥상에 나와 있었다.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엄마, 민호가 말했다. 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노력하신 거요. 그게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영숙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 우리 아들. 다음 날 그들은 피해자 구제 재단 설립 기자회견을 열었다. 영숙은 자신의 과거를 모두 공개했다. 저는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남은 생을 바치겠습니다. 언론은 떠들썩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와 진정성을 인정했다. 몇 달 후 재단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서미진도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영숙의 사무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다. 엄마, 민우가 들어왔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왜? 제가 만난 사람이 있는데 엄마께 소개하고 싶어요. 영숙은 미소 지었다. 아들의 눈빛에서 설렘이 보였다. 그래, 좋아. 이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다. 창밖에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다. 마치 축복처럼